How many people here would like to live to be at least 80 years old? I think we all have this hopeful expectation of living into old age. And let's imagine that we're all 85. Now, everyone look at two people. One of you probably has Alzheimer's disease.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앞서 여러분이 본 이 영상은 소설 스틸 앨리스의 작가이자 하버드대학 신경학 박사인 리사 제노바님이 2017년 진행했던 테드 강연의 시작 부분인데요. 여러분, 미래에 85세의 노인 둘 중에 한 명은 알츠하이머 환자일 거다. 생각만으로도 정말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건 너무 극단적 표현 아니야?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4,400만 명에 이르고 68초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치매의 희생자가 된다는 통계를 보면 다가올 미래에 85세 노인 둘 중 한 명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있을 거라는 리사 제노바의 주장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연에도 나오지만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불행하게도 치료법이나 치료약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는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면 이후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고 또 치료법이 없는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아이의 엄마이자 멋진 아내,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리키는 존경받는 교수인 앨리스는요, 강의 중에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전에 없던 행동들을 합니다.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그녀에게 의사는 초록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내리죠. 영화 속 주인공 앨리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김창옥 씨처럼 대부분의 환자들은 놀라움과 함께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요, 심지어 이 진단을 강하게 부정하죠. 그분들 중 다수는 아니 제가 왜요? 저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저는 아직 젊어요. 근데 제가 알츠하이머라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알츠하이머병의 발생 기전과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의 75% 이상은 뇌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뇌 기능을 떨어뜨려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신경 전달 과정을 조절하는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에서 비롯된 물질인데요. 이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에서 떨어나온 약간 찌꺼기 같은 조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각들이 되게 엉키기 쉽고요. 이 조각들이 신경세포 바깥에 막 쌓이게 되면서 뇌의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뇌 속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신경의 기능적인 연결망, 즉 시냅스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뇌에 전기 회로가 끊기고 녹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작용해서 뇌세포 구성 성분 중 하나인 타우 단백질의 변형을 유도하는데요. 이것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축적이 돼야지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인데요.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조기 진단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 진단할 때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수치를 중요하게 참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퍼즐이나 두뇌 운동에 좋은 작업을 꾸준히 해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이유, 이게 김창옥 씨가 언급한 E4 유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아포E4, 아포 지단백질 E4라고 합니다. 이 아포E 유전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 중에 E4 알레일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이 더 높고요. 증상도 남들보다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 변이도가 변이 유전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분 중에 아주 소수만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알츠하이머병의 유전 가능성, 즉 가족력인데요. 영화 스틸 앨리스에서도 앨리스가 조발성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에 큰딸도 알츠하이머를 앓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 결과를 듣게 돼요. 부모나 형제 중에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으면 이 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화 토르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도 얼마 전에 자신에게 알츠하이머 유전적 소인이 있음을 고백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햄스워스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었고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자신의 알츠하이머병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8배에서 10배 정도 높지만 자기는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어서 오히려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살인자의 고백을 다룬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책을 쓰신 소설가 김영하님은 알츠하이머병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잃는 병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병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감이 있다고 단언합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바로 일기를 쓰는 건데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했는지 빼놓지 않고 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부터의 나의 감정, 또 그리고 생각들,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때의 나의 감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일의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꾸준히 나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는 작업을 해보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런 기록 작업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았어도 가능한 현재 자신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추천하는데요. 환자와 가족분들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게 되면 이 병 자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병에 매몰되기가 쉬운데요. 이 경우에 비교적 초기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사실은 잘 관리하면 꽤 오랫동안 수십 년간 정상 생활이 가능하실 만한 분인데도 병에 매몰되고 퇴직을 해버린다든지 일상을 놓아버리게 되면 병의 진행 속도가 오히려 급속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알츠하이머병 중기 이상의 진단을 받은 분들도요. 진단 전에 자기가 생활하던 패턴대로 변화 없이 생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병의 진행 속도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읽은 책 나는 누구인가? 크리스마스 축제. 이 책을 쓴 작가 웬디 미첼인데요. 이 웬디 미첼은 2014년 58세의 나이에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지만 함께 살던 두 딸을 모두 내보낸 후 홀로 생활하면서 매일 자신의 일상을 블로그에 올리고 또 일상의 경험을 책으로 출판한 분이에요.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지금까지 책을 3권이나 출판하셨고요. 치매에 걸렸어도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면서 즐겁게 살고 있죠. 영국의 한 노년의 체스 선수 역시 알츠하이머 증상이 이미 두뇌에서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지만 죽을 때까지 체스 선수로서의 역량은 전혀 손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6수를 미리 내다보고 체수를 뒀지만 죽기 전에는 한 4수 정도 내다봤다는 정도랄까요? 아무튼 우리의 두뇌는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이 이분들의 예를 통해서 분명해졌는데요. 이걸 입증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예가 바로 베르나데트 수녀의 뇌입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교의 데이비드 스노든 연구팀은 노화 속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프랑스 카톨릭 수녀원에서 생활하는 수녀 678명을 대상으로 두뇌가 어떻게 노화가 되는지 추적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 수녀님 중에 베르나데트라는 수녀가 있었는데 이분이 81살부터 84살까지 실시한 시험에서 모두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자 중에 정말 최고의 엘리트였던 거죠.
하지만 이분이 85세가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는데요. 연구팀이 뇌 연구를 위해서 그녀의 뇌를 분석했는데 그녀의 뇌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베르나데트 수녀님이 오래전부터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치매 환자였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것도 알츠하이머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인 마지막 6단계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전혀 인지를 못했고요. 그녀와 함께 생활했던 다른 수녀님들 중 누구도 그녀의 증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베르나데트 수녀는 생전에 수녀원 운영과 미래에 대한 발전 계획을 구상하는 업무를 전담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뇌는 치매에 걸렸지만 두뇌의 각 부분과 담당 기능, 창의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전두엽,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치매 증상을 억제하고 있었던 거죠. 미래를 구상하는 사람들의 뇌는 잘 늙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을 인지적 비축이라고 정의 내렸는데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이 저장돼 있다가 어려울 때 꺼내 쓰는 것처럼 우리의 뇌에서도 평소 전전두엽에 비축된 인지 능력이 향후 치매에 걸린 뒤에 작동하면서 치매 현상에 의한 부작용들을 막고 있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스틸 앨리스의 작가이자 신경학자인 리사 제노바는요, 자신의 강연에서 알츠하이머 발병을 낮출 수 있는 신약을 바로 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밤에 깊게 잠을 자게 되면 숙면하는 동안 신경세포가 우리의 뇌의 가장 중요한 청소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또 잘 기억을 하려면 불필요한 걸 잘 잊어야 한다는 그런 주문도 했는데요. 잘 기억하는 것만큼 잘 잊는 것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에는 7시간에서 9시간을 푹 자고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런 평생 학습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거로 플래시백해서 반추하는 습관을 지금 당장 멈추고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 지금 이 순간에 몰두하는 연습을 시작하라는 리사 제노바의 주문이 무엇보다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 가장 중요한 건 알츠하이머 진단됐다고 바로 은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영화배우 크리스 햄스워스는 이 알츠하이머 고위험군인데도 꾸준히 운동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내가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알츠하이머에 대한 공포에 매몰되지 않고 최대한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만 유지하신다면 설사 알츠하이머가 진단이 됐더라도 행복한 내 인생은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